자, 76페이지에요. 대리행입니다. 대리행이라는 것은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죠. 대리행이. 그러면 이 대리행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해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하느냐? 현명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 현명주의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현명주의 원칙. 자, 현명이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이 행위한다고 상대방한테 나타내는 모든 행위입니다. 그것을 조금 더 다듬어 표현하면 이랬죠. 대리 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기술시킨다는 의사를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행위를 하지만 이 행위로부터 모든 발생하는 권리 의무 관계는 행위하고 있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저기는 본인이 책임지는 거다라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것. 이것을 현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 교재예요. 76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현명의 의 있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셔야 돼요. 현명이란 어떤 의미냐 이런 것이죠. 현명이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행위인데 이 표시의 내용이 뭐냐면 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이것을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하냐면 본인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 위함.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본인의 이름을 상대방에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A 토지를 처분해달라고 이렇게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습니다. 처분의 대리권.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을 만나서, 상대방 병이라 할까요? 병을 만나서 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여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매도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너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병 너하고.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매매 계약은 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을이 병한테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갑이 매도인인데 나는 대리인 자격에서 당신하고 거래하는 을이다.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갑을 나타내는 것, 즉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상대방 병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 그리고 자기는 뭐냐? 나는 대리인 자격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갑, 대리인, 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갑의 이름 쓰고 대리인, 을 자기 이름 쓰고 이렇게. 이게 현명이라고 해요. 이게 현명. 이게 현명. 이렇게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모습이다. 현명. 자, 이때 어떻든 간에 이 표시행위가요, 상대방에게 본인이 누구라고 나타낼 수 있는 모든 표시행위입니다. 이 표시행위의 방식에는 무제한이에요. 즉, 본인 누구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래요. 그래서 심지어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매도인 난에 을이 그냥 갑의 이름 써버렸어요. 갑의 이름 이렇게. 그리고 대리인 을이라는 말 안 썼어요. 을이라는 사람. 자, 이걸 뭐라 하냐면 이것을 서명대리라 그래요. 자, 을이 마치 갑인 양, 갑의 이름을 써버리고 갑의 도장을 확 찍어버렸다는 거죠. 상대방과 거래할 때. 이걸 서명대리라 그래요. 이것도 뭐예요? 매도인이 갑이라는 사실을 이 거래하는 상대방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서명대리도 현명한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현명 인정한다. 자, 현명이 인정되면 그 행위는 대리행위로 인정합니다. 현명이 되었으면 대리행위로 인정한다. 이게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거죠.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뭘까? 이게 바로 뭐예요? 현명하지 아니한 경우죠.
현명하지 아니한 때, 비현명한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또 해봐야겠죠. 현명하지 않았을 때, 그죠? 현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냐?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원칙, 원칙은 대리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대리인, 자기 행위를 위해서 한 것으로 본다. 간주해버리죠. 즉 대리인 스스로가 너 법령이다. 너가 한 행위다. 이렇게 간주해버리니까 이때는 대리인이 책임져야 되죠. 스스로 당사자 지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때 대리인은 착오에 의한 취소라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 안 된다. 이 말은 곧 민법 109조 주장을 못한다. 대리인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 행위가 아니니까 그냥 그 매매계약 했다면 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대리인 자기 스스로고 상대방 매수인이고, 그래서 매도인이 지위에 있는 대리인 스스로가 소유권 넘겨줄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고, 대금도 역시 그 대리인 스스로가 자기가 대금 받을 권리가 갖겠죠. 당사 지위에서 하니까. 그렇죠? 당사 지위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 115조에 보시면 원칙과 예외를 다 규정해 놨죠. 예외는 뭐냐? 만약에 거래하는 상대방이 대리행위, 즉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이 이 거래하는 사람이 대리인 자격으로 지금 나하고 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때,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한다는 것, 그것을 알았거나, 이건 뭐죠? 요거는 알았거나 하면 악이죠. 악이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이건 뭐죠? 과실은 때죠. 이런 경우에는 대리행위로 인정합니다. 대리행위를 인정하니까 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효과가 생긴다. 대리 효과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네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고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는 원칙은 대리인 스스로가 자기가 그 거래 행위의 당사자다.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리인 스스로가. 그런데 만약에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 자격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악의 또는 알 수 있을 때, 과실이 상대방한테 있을 때는, 그때는 대리 행위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리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법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요. 자, 이 부분을 꼭 숙지해야 됩니다. 이 115조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명하지 않았을 때, 즉 비현명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 원칙과 예외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이 77페이지 하단의 115조 해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8페이지 이 현명에 관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 대리행위 자체에 흠이 있느냐 없느냐, 하자의 유무 판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대리인 기준이다.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냐? 이것은요, 특별한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뭐냐?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 행위를 할 때요.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한 때, 이럴 때는 사실은 대리 행위를 대리인이 의사결정한 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한 것이죠. 따라서 본인에 대하여만 하자 유무를 따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런 사정이 없다면 모두 대리인에게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 대리인이 쏘가서 거래했다면 대리 행위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될 것이고, 대리인이 착오해서 의사표시했다면 대리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했으므로 그 대리 행위는 취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대리인이 악의로 거래했다면 그 대리 행위 속에는 악의라는 사실이 포함됐겠죠. 대리인에게 과실이 있는 그러한 대리 행위를 했다면 그 대리 행위는 과실이 있는 대리 행위라는 것이죠. 이때는 본인을 살펴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본인만 따지는 거죠.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그는 대리 행위는 사기로 인한 의사표시의 대리 행위다, 이렇게 될 것이고, 또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그 대리인이 상대방 거래했을 때 대리인이 설령 선의 무과실이라도 본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그 대리행위 속에는 악의가 들어있고 그 대리행위 속에는 과실이 들어있다고 해석합니다. 왜?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했기 때문에 본인만 따져보니까.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원칙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때 예외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는 반드시 그 문제, 본인의 지시에 쫓아라는 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지시에 쫓아, 이게 있을 때 한해서만 본인을 가지고만 판단한다. 이렇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가면 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 117조에서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났죠. 117조에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첫 번째, 대리인이 대리권을 수여받을 당시에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었다. 제한 능력자인 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이런 상태죠. 따라서 이 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다, 이 말이죠. 법령이죠.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제한 능력자인 법률행위이기도 하죠. 이렇게 제한 능력자인 법률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 취소. 그런데 여기서는 이 취소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민법 117조 첫 번째 의미입니다. 대리인이 대리인이 될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 제한 능력자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러면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한다든가 거래행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확정적 유효다, 이 말이죠. 즉 취소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행위 능력자 아니어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했으니까 우리 민법에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행위를 대리인 자격에서 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속에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제한 능력자라도 대리인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 능력자여야 되죠.
왜냐하면 이 대리인 스스로가 대리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죠. 이 대리인이 바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됩니다. 따라서 대리인은 최소한 의사 능력은 갖추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의사문여 상태에서 하에서 대리인이 대리 행위를 했다면 이것은 무효인 대리행위가 되겠죠. 왜냐하면 최소한 의사 능력자여야만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죠. 그러므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는 효과는 무효가 된다. 이게 되겠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민법 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의 삼면관계에서 대리 효과입니다. 민법상 효과란 말은 권리 의무에 관한 문제입니다.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대리 효과는 꼭 알아둬야 될 게 여기는 대리 행위로부터 발생하는 효과, 권리 의무죠. 효과는 직접 모두 본인에게 귀속한다. 자, 이때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귀속해요. 즉 대리인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대리인에게 귀속했다가 대리인이 본인한테 그 권리 의무를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게 되면 그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의무는 전부 다 본인한테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직접 기소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라는 말은 뭐냐? 이 모두라는 것은 대리행위에서 발생하는 기본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도 모두 귀속한다는 뜻이죠. 이게 전부 다를 뜻한다. 그래서 기본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니까 예컨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권리도 또 당해 계약에서 취소권의 권리도 또 당해 계약에서 해제권의 권리도 또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문제도 반환의 관계도 또 해제권 행사하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원상회복 관계도 전부 다 본인에게 귀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기본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적 효과까지도 전부 본인에게 직접 기소되어 있다. 이것이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다. 본인한테. 이런 뜻을 갖고 있겠죠? 이렇게.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기본적 효과, 부수적 효과 할 것 없이 모두가 직접 본인한테 기소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요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요 내용을. 직접 모두 본인에게 기소한다. 이렇게요. 이것이 대리의 삼면 관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리 제도를 쭉 살펴봤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대리권에서는요, 대리의 삼면 관계를 반드시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대리권 관계에서는 한 5가지 되죠. 대리권의 성질, 대리권의 발생 원인, 대리권의 범위 해석하는 방법, 대리권의 제한 모습, 그리고 대리권이 소멸하는 사유, 이 5가지가 대리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리행위에서는 3가지 정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대리행위는 첫 번째가 현명주의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현명에 관한 내용, 현명.
두 번째는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에 대한 판단. 그 다음 세 번째는 대리인의 능력. 이 세 파트를 여러분이 설명하고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리 효과라는 파트에서는 이 한 줄이랄까요? 한 개의 내용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대리 효과는 기본적 대리 효과든 부수적 대리 효과든 모두가 직접 본인한테 귀속된다. 요 말의 의미를 꼭 이해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간접 대리는 대리가 아니죠. 직접 효과가 본인한테 기술돼야 되는 것이지 간접적으로 효과가 대리인한테 왔다가 본인한테 넘겨주는 것, 이런 것은 대리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효과가 본인한테 기술돼야 되고, 그리고 그 범위도 대리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직접적 기본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 효과인 뭐 취소권, 해제권, 그리고 취소했을 때 부당이득 반환 문제라든지 또 원상회복, 즉 해제했을 때 원상회복이라는 문제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본인에게 기술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복대리 제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